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설계전 5장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8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간천, 이태택, 3위와 4진내, 5선풍, 6감수, 7간산, 8곤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읽었죠? 예. 오늘은 건이천. 이태택은 태이택, 3위화는 이위화, 4위화는 진일해, 5선풍은 손이풍, 육감수는 가미수, 7간산은 가니산, 8곤지는 곤위지, 그래서 천택, 화래, 풍수, 산지. 그래서 이제 한자로 보시면 한자음으로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늘건, 태이택, 연모택, 삼위화는 뭐죠 여기 떠날리, 붙을리, 이위화. 그 다음에 사진내는 진일해, 내는 우레, 우레, 번개, 그런 거 얘기하고요. 풍은, 바람풍, 수는 물수, 간이산은, 가는 산, 뭐죠? 간개, 간. 그 다음에 진은 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제출오진, 제호순, 상견호리, 지역호곤, 연론호택, 전우건, 노호감, 성원호간. 해석하면은 상제는 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호는 어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어조사 어자, 쟤는 다스리다, 가지런히 하다. 손에서 가지런히 하고, 좀 전에 이제 천택화래 풍수산지를 읽었잖아요. 손이풍, 손 얘기를 해요. 손이풍 할 때 손, 풍계를 의미합니다. 풍. 그 다음에 상견호리, 이에서 서로 본다는 얘기죠. 아주 보고, 곤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론호택, 태에서 바람바를 이루고, 또는 기뻐하고, 그죠? 바람바에, 여론호택, 기뻐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에서 싸우고, 감에서 그죠? 여기서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로움에 대한 위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이라는 무슨 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에서 그 말한 바를 다 이룬다. 그러니까 진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간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구궁도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거를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황제, 상제가 아니라 이제 만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는 방위까지 나온 거예요. 동방, 동남, 화는 남방이죠. 그 다음에 고는 토는 사실 여기 방위가 안 적혔어요. 구궁도에서 보면 고는 사실은 오행으로 보면 중앙이거든요. 중앙인데 여기서 보면 서남방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태도 역시 방위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서쪽방이죠. 정축. 그 다음에 건은 서북방. 그 다음에 수는 정북방. 간은 동북방. 그래서 이제 방위를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 지도를 보면은, 지도는 방위가 위가 북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은 사실은 아니다. 위가 남쪽이다. 말 그대로 태양의 움직임을 똑같이 방위로 봤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태양이 가장 올라왔을 때가 남쪽이죠.
올라오는 게 남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해가 지고, 태양력이 기반을 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남쪽이 위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문왕 8개이고, 이게 후천 8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보신 바처럼 남쪽에서 일어나서 다스리고 서로 보고 어떤 운행, 흐름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 복기 8개는 건의 기운이 음과 결합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내서 본으로 오는 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형상을 위주로, 그죠? 만들어지는 형상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그 형상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움직임 또는 방위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되고 방위에 따라 움직임을 설명한다. 이거를 오행으로 보면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복기 8개가 이제 요 오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오행을 똑같이 숫자를 표기한 게 이제 요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왕 8개 오행으로 보면 오행은 여기는 상극의 작용이고 여기는 상생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먼저 이제 오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또 전반적인 걸 그 오행에 대한 움직임을 괴로서 표현한 거니까 8개를 표현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행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키씨가 용마 하수에서 용마가 올라온 거를 보고 그 용마에 나타난 문양을 보고서 이치를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문양이 용마의 등에 올라온 문양이에요. 일종의 뭐 점이겠죠. 네. 여러분들 몸에 뭐 북두칠성을 갖고 있는 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하나의 점을 보고서 이런 문양을 보고서 이런 그 말 그대로 용마라는 것 제가 보기 드문 짐승이기도 하고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죠? 영물이죠. 영물. 그런 걸 보고서 그거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고 깨달은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성인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38 여기 27 49 50 16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거죠.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는 1 3 7 9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검대가 색칠이 안 돼 있죠. 이게 이제 양이죠. 양이고 말 그대로 이게 짝수, 홀수, 홀수, 기수의 형태죠. 양이네요. 말 그대로 반대로 여기는 이건 뭐라 그러죠?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짝수, 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흐름이 오행에 각각의 음양이 오행에도 음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 그죠? 10개, 쉽게 수가 된 거예요. 큰 틀에서. 그리고 16수, 여기는 16수라고 해요. 16수, 38목, 27화, 499, 50토. 토를 중앙으로 보고서, 네? 그 다음에 16수, 38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 상생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다. 생의 구조로.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기도 하고 천간. 그래서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천간이잖아요. (10개) 10천간이라고 하죠. 10천간. 그리고 가불이 목이고요.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가불이 목인데 갑은 양목, 을은 을목, 을은 음이죠. 앞에 게 이제 갑이 여기서 보면 3이겠죠. 3.
양을 얘기를 하는 게. 을은 팔음목이죠. 이런 식의 개정. 병은 뭐예요? 양간이니까 7이죠. 7. 정은 2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천관으로 보면 갑을병정유기염신계. 이렇게 해서 오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그리고 지구의 모든 원소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화학이라든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든 만물, 물질의 흐름이 이렇게 오행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 운행에 대한 부분이 요 문항8개다. 요거는 모든 생성,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의 과정이지만 운행의 과정은 극의 작용이다. 그래서 생극작용이라고 해서 생성과 상극. 상극이기도 하고, 가령 이거죠. 원래 이제 수생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극은 역행으로 흐르죠. 이렇게. 생수는 이렇게 역행이라고 시계 방향, 상생은 이렇게 흐름이지만 거꾸로 극은 수극화, 화극금, 사구금입니다.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흐름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8개랑 이게 이제 문항8개이기도 하고 생성이 되고 나서의 운행이니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후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선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보면 만들어진 것의 운행이라고 봐서 이거는 이제 후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천 8개가 문항8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천 8개가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항 8개. 요거에 대한 8개에 대한 요 오행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역 궤로 표현한 게 요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는 만들어지는 생성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건 운행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운행은 말고 사시사철을 보면 땅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 봄, 여기에 여름, 서는 가을이겠죠. 여기는 겨울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물 추로진, 모든 만물은 동쪽에서 올라온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다. 네? 여기 진께예요. 진께. 그 다음에 제호손, 손방에서 어떻게 사물들이 가지런해진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방이다.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만물을 깨끗하게, 제하게, 가지런히하게 하는 거다. 이비화, 그죠? 이비화계. 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다. 태양, 그죠? 태양이 가장 중앙에 있는 거라고 했죠? 한데 올라온 남쪽이고. 남방, 밝음이다. 그러니까 만물로 하여금 서로 밝음이니까, 그죠? 만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게. 밝음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방지계다. 성인 남면이 청천하, 향명이치, 개취저 차야. 성인이 남쪽을 향하여 천하의 소리를 들으니, 천하의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는 거죠.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니 이러한 모든 것은 개취 차야, 이것에 따름이다. 이것을 화의 그 밝음을 따라서, 그래서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냐자, 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야,
땅이 이룬다. 만물, 개, 지, 양언. 모든 만물은 모두, 예, 여기서 이제, 땅에서 길러냄을 이루는 거죠. 길러내는 것이니, 고로, 이런 것을, 이것이 곤의, 예, 할 역할이다. 예. 태 정추야. 태는 가을이죠. 그리고, 가을. 태는, 예, 정추. 가을을 말함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다, 기뻐하는 곳을 얘기하죠. 예, 가을에 만물이 이제 모든 과일이라든가 곡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다 익어서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물이 활짝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바로, 예, 설원후퇴라고 한다. 이것을, 예, 설원후퇴라고 한다. 전호건, 건에서, 예, 싸우는 거죠. 건에서 싸운다.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북지계다. 서북방에 위치한 계다. 음양상박이야. 그 싸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 음양이 서로 부딪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감야, 감자, 수야,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정북지, 정북방지계다. 말 그대로 정북방. 이게 이제 수, 정북방의 계다. 노괴야, 만물지, 소귀야. 모든 만물이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되돌아가는 곳이다. 고로, 예, 감에서, 예, 그 수고로움을 쉰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수고로움을, 예, 쉰다. 가는, 예, 동북지계야. 가는 동북방, 여기죠. 동북방의 계다. 만물이 모두 이제 마치는 종이죠, 종. 예. 성종, 마치는 곳이고, 또한, 만물이 시작하는 곳이다. 고로, 예, 성원호관이라고 한다. 그, 말한 바를 간에서 이룬다는 얘기죠. 그죠? 성원호관. 그 태초에 만물이 시작하면서 건에서 나올 때 이제 택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곤으로 가기 전에 바로 간에서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상대편으로 가기 전에 끝의 자리가, 예, 간. 그 다음에 택은 물상으로도 말하는 게 택이죠. 택. 입의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입. 그죠? 그리고, 마치는 바는 간. 간으로 보면, 간 자체가 큰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크게 보면 양효가 맨 위로 올라와 있던 상이잖아요. 그리고 산의 형태로, 간께는 또 이렇게 보면 두적해서 산처럼 꾸준하게 덕을 이루는 이런 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다시 복기팔기하고 운한팔기에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건곤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복귀팔계는 예, 건에서 시작해서 곤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문왕팔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변화에 대한 부분, 그죠? 음양오행, 오행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제 위에서는 상제, 그죠? 상제가 하나의 상제가 다스리면서 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태양이죠. 태양이 다스리면서의 모습이라고 보면 이 변화된 것이 만물이 따라서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복귀팔계에서의 건곤의 위치는 여기서는 문왕팔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가 보시다시피 예, 건은 서북방에 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귀팔계로 봤을 때 양의 기운이 가장 가득한 게 이제 남방이죠. 그죠? 여기서는 화로 표현되어 있고 그 양의 기운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은 항상 발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발산하는 것을 곤에서 흡수하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이게 운행이 돌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음이 가장 강한 곳에서는 건에서 그거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건이 가장 양기가 가장 센 강이 여기 서북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원만한 운행이 되죠. 공은 공기에 보면은 선미 후 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기를 뒤에 선은 미하고 후는 득한다. 그래서 보면 예, 그런 양기는 발산된 것을 이후에 흡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면 건은 발산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전후 건에서 싸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잖아요. 네. 음양과 다투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네, 이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면 음양 오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뭐 시간이 있으면 음양 오양에 대한 부분이 제 천관 지지에 대한 부분을 또 여러 번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전 5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 설계전 6장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문왕팔계는 이렇게 사물을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거라 그러면 문왕팔계에서는 천지 만물의 운행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그런 운행의 기준에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는 어떤 운행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천지비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화수 비제계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천지 음양이 분리되는 거죠. 천지비는 상하가 이제 막 서로 간에 막히다, 끝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봄의 지천태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의 특성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화수비제도 수와 기제는 서로가 음양이 서로 합하는 구조인데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내려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리, 이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천지비도 마찬가지고 특성상으로. 그러면 설계전 5장에 대한 부분은 요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